네, 저희가 앞선 코너였죠. 오비 대 YB로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시장의 무거운 이슈를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 밤 사이에 뉴욕 외환 시장에서 100엔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수출주뿐만 아니라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과연 수출주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동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 쪽 얘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 이제 경신을 나가고 있는데 5월 18일로 알려져 있죠. 그 미국 부채 한도 시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조정장에 혹시 그 신호탄으로 시작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감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5월 18일이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제 만료되는 날이죠. 근데 그 미국의 부채 문제는 그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디폴트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재 그 미국의 그 18일 날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재무부의 특별 그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 몇 개월의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정부가 디폴트로 갈 수 있는데 네. 적어도 몇 개월의 일단 여유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에서 가장 또 핵심 쟁점이 되는 게 2011년도에 그 합의한 그 균형 예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증액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 축소를 해야지만 합의를 이루어진다는 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조항인데요. 근데 최근에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그 의견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지출 삭감하고 연계하는 게 아니라 조세 개혁 쪽하고 좀 연계해서 하겠다. 그 어떤 말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말은 이제 그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겠고 다만 이제 조세 개혁을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그 타당하다면 부채 한도 증액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기 어떻게든 때문에 돈만 마련된다면 부채 한도는 증액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이렇게 강하게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슈가 그렇게 크게 리스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전에도 보면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다가오면 또 그 협의 과정이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긴장감이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 좀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 리스크로는 좀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 완화 문제 그리고 고용 회복 뭐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추세가 변할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시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디커플링 장세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미국 시장과 연계를 해서 생각할 것보다는 네. 국내 시장 이슈를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영되기도 전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서면서 다시 시장을 이끌어내리고 있는데 과연 국내 증시가 이런 박스권에서 탈출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좀 이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엔화 약세 문제가 또 엊그제부터 또 추세적으로 또 하나 변화를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엔화 약세라는 어떤 한국 증시의 제약 요인이 또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또 공조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밸류에이션 문제는 현재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 지금 예상이익 기준으로 PER이 지금 코스피가 9.1배, 네. MSCI 기준으로는 8.3배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증시의 지금 PER이 13.7배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40% 이상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이 절대적 저평가 국면은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저희들은 이제 나타날 걸로 하반기에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적어도 뭐 다음 달 정도는 이제 저가 매수 특히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저울질할 때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외국인 수급 말인데요, 센터장님. 네.
이 엔저 현상 이렇게 또 엔달러 100엔 돌파했다라는 이슈 또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 투자 뱅가드 물량,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거의 뭐 60% 이상은 진행됐기 때문에 예. 점점 이제 수급은 호전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엔저 이렇게나 심해지고 있죠. 뭐 상대적으로 원고 현상이 나타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예. 우려감도 듭니다.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뱅가드 관련 물량 한 60% 이상 일단 소화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초 이후에 좀 외국인들이 한 6.3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제 6.3조 정도, 즉 연간으로 한 5조 정도 매도가 일어나고 나면 추가적인 매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엔화가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원화도 같이 약세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엔화 문제가 시장의 제약 조건으로 계속 작용을 하겠지만 네. 올해 상반기 특히 상반기 초에 나타났던 속도와 같은 그런 그 제약 조건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매도세는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조금 덜 하겠죠. 예. 덜 할 텐데 그 앞으로의 원 달러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원화 환율은 현재 한 1,090원 정도 이제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이제 한국도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뭐 주변국들도 계속 뭐 인도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그래서 사실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면 원화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엔화는 계속 오르는 이런 어떤 완전히 그 엇갈린 환율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엔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원화도 그렇게 혼자서 강한 상태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충격은 일부 섹터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이런 섹터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시작되기 전부터 5월 위기설. 그렇습니다. 5월은 과거에도 너무나 안 좋았던 달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들로 우리 네. 투자자들을 정말 위협했어요.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며칠 진행되지 않긴 했지만 거의 뭐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평균으로 따져보면 코스피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지금이 살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그게 이제 과거 통계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1월에 사서 4월에 팔고 그리고 그러니까 11월에 사서 5월에 팔자.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미국 증시를 보면 11월에서 4월까지의 수익률이 한 6.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5월에서 10월까지는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가 좀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미국 시장이 일단 한 13%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과거에 한 10% 이상 5월까지 그러니까 상승했을 경우에 나머지 기간들을 저희가 그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한 6% 정도 오르고 또는 상반기보다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면 그리고 그 오를 확률은 한 81% 정도가 됐었고요. 상당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은 좀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반기 경기하고 기업 실적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일단 경기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특히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추경 편성을 통한 이제 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한 3% 이상의 성장으로 아마 좀 올라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실적은 그것을 따라서 좀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5월에 팔자기보다는 사실 하반기를 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 네. 그 기대감을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5월에 좀 접근해 볼 만한 섹터 어떤 쪽에 좀 관심이 예, 예.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소형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네. 그쪽 부분은. 근데 그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아직
그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가 그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겨냥해서 일부 섹터, 예를 들면 자동차와 같이 지나치게 엔화 문제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섹터를 제외하고 예, 예. IT라든지 특히 화학업종 쪽도 좀 저가 매수, 특히 수출주의 저가 매수를 저울질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조금 더 좀 더 봐야 될 것 우려스러운 같습니다. 부분들이 예.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5월. 한 달간의 전략 세우는데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또 악재가 터지고 네. 이런 흐름의 반복입니다. 오늘 한맥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동수 센터장과 함께 5월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